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터키의 첫 항공모함 보유 계획은 F-35B 도입의 어려움으로 좌초되고 있지만 대신에 터키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구매를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국은 터키의 제의를 거절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설계 도매각과 터키 내 항공모함 건조 지원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언론들은 터키가 영국과 항공모함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스페인 기업인 나반티아와 협력해 스페인의 강습 상륙함인 후안 카를로스 1세와 같은 급인 24,600톤급의 아나돌로를 건조 중이고 미국으로부터 수직이 착륙 타입의 F-35B를 도입해 경항모에서 운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러시아로부터 S-400 도입의 여파로 미국으로부터 F-35B 도입이 어려워져 터키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 계획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시 터키가 건조 중인 강습 상륙함의 모델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함에 대해 알아보면 강습 상륙함인 후안 카를로스 1세는 미국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스키 점프대를 갖추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1세함은 공격 임무일 때는 AV-8B 해리어2 또는 F-35B 25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격 및 수송 임무일 때는 전투기 11대와 NH-90 수송 헬기 12대로 구성되며 수송 임무일 때는 NH-90 수송 헬기 25대를 탑재합니다. 또한 후안 카를로스 1세함은 경항모를 도입하는 나라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호주와 터키가 도입 예정입니다. 호주는 스페인에서 직도입 예정이며 터키에는 라이센스만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독자적인 항모 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표명해왔으나 터키와 미국의 양자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첫 항모 보유를 어떤 수단으로 실현시킬지 주목되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개발 비 회수를 원하고 있는 영국을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은 약 76억 파운드를 들여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척을 조달했으나 국방 예산 문제로 2척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을 포기했고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F-35B 조달도 당초 목표인 138대를 밑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지켜본 터키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구매를 타진했다고 중동 언론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가 도입을 타진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매입은 영국이 거부해 무산됐지만 터키 당국자는 영국은 대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설계도 매각과 터키 내에서의 항공모함 건조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터키와 영국은 터키의 경항모 건조를 둘러싸고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영국은 경항모 건조에 나선 한국에게도 경항모의 기술과 경험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 국방안보 포럼이 최근 주최한 세미나에 주한 영국 대사관 소속 무관을 참석시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건조 과정을 설명하는 등 영국의 실제 판매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앵글드 데크를 추가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한 캐터펄트 방식이나 스키 점프대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한 스토바 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쩌면 터키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TFX를 결합시켜 항공모함 보유를 겨냥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영국 당국이 정말로 터키에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건조를 제의한 것인데 영국 관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터키가 계획하고 있는 경항모 보유 계획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터키가 정말로 영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중동 언론에 따르면 영국 국제무역부 대변인은 중동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토의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터키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영국과 터키는 다양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국가의 공무원이 긍정도 부정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의 신호가 대부분이며 또한 영국은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TFX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TFX의 설계와 주요 부분은 영국의 BAE 시스템이 담당하며 TFX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엔진 문제도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탑재하기로 최근 양국이 합의했다고 외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설사 영국의 도움으로 TFX 개발을 완성한다고 해도 터키는 경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이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터키에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터키는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함상 전투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터키가 다시 영국의 도움으로 TFX를 기반으로 한 TFX 함재기를 개발한다고 쳐도, 문제는 TFX 함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도입해야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캐터펄트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는 영국과 프랑스도 개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자존심 강한 프랑스도 자국의 신형 항공모함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캐터펄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터키가 건조 중인 24,600톤의 아나돌루함은 미국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은 한 경항모로서의 기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터키가 경항모를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중동의 언론은 터키의 국방연구 책임자인 카사포글루의 인터뷰를 실어 답했습니다. 터키의 싱크탱크인 EDAM의 국방연구 책임자인 카사포글루는 인터뷰에서 새로운 잠수함과 강습 상륙함인 아나돌루를 도입한 터키 해군은 이제 연안 해군에서 강력한 해군으로 변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터키가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지중해를 넘어 전략적 야망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터키는 이런 항공모함대를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항모 운영 면에서 초보자입니다. 항공모함 운용은 방위와 경제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부터 터키는 여러 나라의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는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으며 주로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소말리아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터키는 또한 카타르에 훈련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 기지는 걸프 사태 이후 카타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터키는 2020년 초부터 리비아의 병력과 공격형 무인기 배치를 확대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보급과 운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터키군은 지난해에 필요할 경우 여러 대의 F-16과 조기 경보기 등을 북아프리카 국가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카사포글루는 마지막으로 영국이 정치적으로나 기술상의 이유로 항공모함을 공동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 동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전략적인 수준의 신속 전력 배치나 전략적인 야망을 갖고 있지 않은 터키에게 항공모함 도입이 실현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모토로 국방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핵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외신에서 나왔으며, 영국의 도움으로 항공모함 도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터키의 경항모 도입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지금 시점에는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가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터키의 군사적 확장을 용인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항모와 체급만 약간 다른 터키의 경항모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